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코스닥이 2% 넘게 올랐고 어제 진짜 소부장 정말 세더군요. 원익 IPS 상한가? 네. 테스인가? 상한가 간 종목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비 업체들. 이제 아니죠. 그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이제 유진테크,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주성도 모두 상한가 갔어요? 갔다가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 모두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만 상한가를 다 갔습니다. 네. 일단 최태원 회장이 이제 다 그 전공정이잖아요, 증착이. 그렇죠. 예, 이제 시각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증착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그 대만 타이페이에서 웨이퍼 생산 5년 내 2배로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인터뷰에서. 근데 이게 사실 새로운 건 아니죠. 지금 용인에서 이제 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클러스터 올라가는 게 총 4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1기 진행 중인데 이게 SK 하이닉스가 발표상으로는 이제 600조 투입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1기 패배면 한 30조 넘게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이제 그 3년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약간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새로 최태원 회장이 갑자기 뭐 이걸 2배 이상 웨이퍼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릴 것이다라고 이제 웨이퍼는 이제 반도체 생산량을 보면 되겠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용인 폐비 완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2배 정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 의미인데 시장에서는 이게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들만 모조리 이제 올 상한가를 기록한 게 조금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증착 장비일까요? 증착이 아무래도 이제 수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율이랑 실질적으로 이제 성능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증착 쪽인데 이쪽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수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2배를 뽑아내려고 하면은 이제 증착 쪽이 가장 좀 중요하다. 시장은 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왜 최근에 다른 소부장들 못 갈 때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ALG로 그거 거기 원래 원자 증착 장비 그거고 뭐 태양광 쪽 뭐 얘기도 있긴 한데 결국 원래 그 증착 중에서 원자 증착 장비는 주성이 경쟁력이 우리나라에서 증착 장비를 처음으로 만든 곳도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갑자기 주성 엔지니어링이 막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뭐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 지금 아까 보니까 계속 요즘에는 5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소부장 중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 증착 장비 업체들이라고 그러길래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도 급등한 뒤에 좀 쉬더니 다시 어제 좀 오르더군요. 그래서 다시 좀 뭐 어떻게 보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게 아니냐 그렇게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죠. 뭐 젠슨왕 얘기는 뭐 안 할 수 없죠. 근데 오늘 위원님이 가져오신 포인트는 깐부주들 줄줄이 매도다. 네. 뭐 줄줄이 뭐 하락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처음에 젠슨왕이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랑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좀 약간 바뀐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처음에 젠슨왕이 우리나라 이제 방한했을 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 관련돼서 이제 콜 테스트를 계속 좀 통과를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아, 예전 얘기하시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GPU 같은 경우를 워낙에 이제 수급하기가 힘드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젠슨왕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뭐 이제 얘기를 좀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GPU가 확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첫 번째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1차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총수를 만나기는 하는데 물론 뭐 사업이라는 게 이제 젠슨왕이 와갖고 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큰 변화가 있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젠슨왕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사실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약간 값을이 좀 약간 바뀌고 있는 상황도 있긴 하거든요. 뭔 얘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젠슨왕 이제 엔비디아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격렬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테슬라와의 자율주행 경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테슬라는 FSD고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알파마요인데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비테슬라 지역의 모든 자동차 기업들 다 포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네, 현재까지 한 80% 정도가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계약건이 나온다라기보다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에 지금 5조 원 넘게 데이터 센터 발표한 부분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뭐 엔비디아 어떤 GPU 이런 부분들의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현대차 그룹이 5만 개 받기로 했잖아요. 네네. 5만 장 받기로 했으니까 뭐
받는 게 이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언제 받느냐도 중요할 테니까 네. 혹시 그런 거는 이렇게 만나서 또 소폭 한잔 하면서 또 얘기를 하면 뭐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너무 또 안이한가요? 소폭으로 뭐 그런 것도 해결한다고? 어쨌든 예, 뭐 와서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정의선 회장 그리고 이해진 의장까지 네. 뭐 내로라 하는 국내 최고 기업들의 CEO들, 오너들을 만난다라는 거, 뭐 뉴스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 10월달 때 그때 어떤 그 깐부 회동, 좀 그런 어떤 글로벌한 그런 이슈가 오늘도 될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좀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가보죠. 외국인 어제 7조 매도 폭탄. 예, 개인이 사실 다 방어를 했는데요. 비투 눈덩이, 그쵸? 저 얘기는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네. 외국인이 이제 7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이 5조 원을 받았고 기관이 이제 1조 8천억을 받았다라고 이제 수치로 나와 있는데 기관이 실질적으로 받은 것도 대부분 다 1,700억 아니 1조 7천억 네. 정도는 이제 그 금융투자 금융투자, 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ETF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지금 외국인이랑 개인이랑 머니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사면은 개인은 무조건 팔고 이제 그 반대 현상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신용장구가 이제 37조 6,800억 정도로 이제 늘어나는데 사상 최고에서는 약간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상 최대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뉴스들의 어떤 좀 약간 베스트 댓글이라고 해야 될 거 상당히 의미 있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좀 제가 재미로 말씀드리면 돈은 외국인들이 챙기고 개인들은 숫자를 챙긴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아주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대신 신용 잔고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신용 잔고는 시장이나 종목의 방향성과 99.9% 아니라 100%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준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꺼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장이 안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누가 굳이 빚내서까지 투자를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이 언론에서 자꾸 이제 신용 잔고 늘어나는 것을 걱정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용 잔고의 차트 흐름과 지수나 종목의 차트 흐름은 100%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뭐 절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는 걸 개인들이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잘못된 뉘앙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돼요? 제가 이제 차트를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번 제가 쭉 봤는데 정확히 2018년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거의 일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면 한국 증시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이 공식이 2018년까지는 확실했다. 네. 근데 코로나 전후로 해서부터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전혀 어떤 뭐 영향력이 없다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완전 다릅니다. 네. 저도 이제 멘트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외국인이 되게 수급을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월요일날 해주셔야 돼요. 월요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네. 우리 언제 그런 얘기했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뭐 진짜 주린이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 수급을 항상 신경을 쓰면서 종목 선정이라든가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거는 정말 새로운 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좀 다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니지 않고 내 생각으로 딱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네 번째 가보죠. 네 번째는 미래세 얘기인데 이게 스페이스X 청약을 직접 근데 전문 투자자 대상이라는 말은 또 뭡니까? 네. 일단 전문 투자자가 무엇인가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증권사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어떤 분류를 해놓거든요. 일단 일반, 적격, 전문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는데 그 순서대로 이제 고위험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주는 건데 전문 투자자의 자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을 하면 증권사에 이제 전문 투자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소득, 자격, 자산 세 중에 하나만 이제 만족을 하면 되는데 소득 같은 경우는 한 본인 기준으로 1억, 1년에 1억, 그다음에 부부 합산 1.5억 요게 기준이 되면 전문 투자자로 등록을 할 수 있고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뭐 금융 투자나 이런 식의 증권회사에 이제 근무를 했었던 자격증이 있을 때 이제 전문 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자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제외하고 5억 이상이 있으면은 일단은 뭐 등록이 가능한데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는데, 내용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오늘서부터 스페이스X 이제 공모를 청약을 받는데, 일단 IPO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에서 글로벌 IB들이 20군데 정도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미래에셋이 좀 된 거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은 최소 이제 미래에셋에서는 최고 10만 달러 최소 10만 달러를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고는 300만 달러까지 받는다라고 하는데, 몇 주를 받는지는 12일 날 결정이 됩니다. 이제 내가 뭐 10만 달러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겠죠. 최소 1억 5천 이상 갖고 있으면서 이제 전문 투자자 자격을 갖고 있는 분한테만 청약을 받는데, 12일 날 이제 몇 주 받는지 결정이 되고, 나머지 이제 청약되고, 나머지 잔액도 12일 날 돌려준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청약 열기가 또 국내에서 과하게 불면 또 $1 환율 또 올라가게 생겼네요. 네. 자, 오늘 박 의원님 준비한 내용이 ETF들의 근거 있는 자신감, 이제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내용인데, 자, 이거 플로어에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고, 자, 오늘 지금 현재 프리마켓 상황 한번 또 점검을 해보죠.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3%대, 4%대 약세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냥 보합권이죠. 강보합권 정도. 예, 그나마 좀 낫죠. 삼성전기는 오늘도 조정을 좀 받고, 그다음에 요즘에 좋았던 보험사들 오늘 좀 쉬고요. 네,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투싼 에너빌리티 1%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저 뭐 지금 이제 바이오만 따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좀 전에 좀 보니까 바이오 쪽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프리마켓 상황이.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알테오젠이 1.56%, 펩트론도 2% 넘게, ABL 바이오도 2% 가까이, 오름 테라피틱도 2% 넘게, 올릭스도 5% 넘게 등등등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오늘 바이오들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일단 현재 분위기는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플로어로 다시 바톤을 넘겨서 박 의원님 통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쉬어서 아쉬운 분들 상당히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소위 말하는 개별주들이 불을 뿜었던 이제 하루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닥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사실 시장이 이렇게 수급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코스닥 ETF 잇따라 출시, 하반기 기대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상황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산운용 업계, 이제 ETF로 출시를 하는 상품을 만드는, 설계를 해서 상품을 만드는 코스닥 운용, 이제 자산운용 업계가 하반기에 코스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코스닥 관련 ETF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올해 상장한 코스닥 ETF, 이제 액티브 ETF 기준으로 일단 총 8종이죠. 코스닥 부진한 상황에서 관련 ETF 출시 러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ETF 보시면 방산 ETF, 조선 ETF, 2차 전지 ETF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출시가 될 때는 언제냐면 해당 관련된 자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어제 올랐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ETF 출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반기를 굉장히 좋게 자산운용사에서 보고 있다는 뜻인데, 자,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닥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두 가지, 국민성장펀드 2차 출시, 1차 출시했을 때 좀 깜짝 뭐 반등이긴 했었습니다만 뭐 나쁘진 않았죠. 일단은 어떤 패시브 자금이 10조 4천억 정도 적긴 합니다.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코스닥 승강제, 우리가 보통 축구도 1부 리그, 2부 리그 이렇게 있듯이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을 이제 나눠서 어떤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의 좀 어떤 옥석을 좀 가려준다는 측면에서 2부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일부로 올라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스탠다드에 있었던 기업들이 프리미엄 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는 얘기죠. 다음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해 상장된 코스닥 액티브 ETF의 수익률이랑 포트의 비중 1위 종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익률은 지금 뭐 사실 플러스가 나긴 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막 상장한 이제 IBK 코스닥 150이 이게 아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것만 좀 보합이고 나머지는 이제 기대가 컸던 타임이나 이제 삼성자산운용, 코엑트 같은 경우는 다 마이너스인데 이제 관련주 이제 포트 내에서 상당히 제일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가장 좀 약간 눈에 띄는 부분 이제 원큐 이제 하나죠. 코스닥 150, 채권 혼합 50 ETF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게 ETF에서 ETF를 가장 높은 비중을 담고 있다는 게 좀 약간 이채롭긴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일단은 거래소랑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만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해서 시장이 떨어진다. 지금은 맞지 않는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차트고 빨간색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작년서부터 팔고 있었죠. 국민연금도 작년 6월서부터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속 떨어지는데 주식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개인 수급으로 움직이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장인데 누가 사느냐, 누가 파느냐보다 사는 쪽이 세느냐, 파는 쪽이 세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럼 반대로 코스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그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죠.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물론 거래소에서 파는 양 대비해서 코스닥에서 사는 양은 굉장히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외국인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IT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를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좋을 것을 희망해 보면서 코스닥 관련돼서 ETF 살펴봤습니다. 자, 박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